대한민국은 심각한 문제 3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대한민국이 당면한 3대 문제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인구 절벽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미래 무지로 인한 문제고요. 세 번째는 인성 빈약으로 인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 인구 절벽으로 인한 문제는 과거에 70년대, 80년대에는 1년에 100만 명이 출생을 했거나 또는 120만 명이 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가리켜서 고도 성장기라고 말을 하는데 인구 증가도 한몫을 했을 것으로 봅니다. 지난해 우리 인구는 32만 명이었습니다. 인구 증가율 0.98이라고 합니다. 금년도에는 30만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30만 밑으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전국의 학교가 거의 공동화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없기 때문이죠. 초, 중, 고등학생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그와 관련되는 산업 기반이 붕괴됩니다. 두 번째는 국가를 지탱하는 기능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노후 보장이라고 할 때 연금과 보험을 보통 많이 듣는데 연금과 보험의 투자 수익이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실상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납입 재원입니다. 연금 보험 회원들이 매달 내는 그 납입 재원이 실은 굉장히 큰 연금과 보험의 지출 재원인데 이 납입해주는 숫자가 절대적으로 줄어들다 보니까 연금이나 보험도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문제는 미래 무지로 인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는데 과연 4차 산업혁명이 뭐냐? 이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인식하거나 인지하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학자들의 표현을 빌리면 4차 산업혁명의 앞으로 10년간의 4차 산업혁명의 발전 속도는 우리 과거 지난 100년간의 변화 속도보다도 더 클 거라고 봅니다. 현존하는 직업의 60%가 앞으로 5년 정도 지나면은 없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초, 중, 고등학생들은 앞으로 사회에 나올 때쯤 되면은 거의 새로운 직업을 만나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우선 첫째, 인공지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모두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그게 인공지능의 집합체입니다. 두 번째는 차세대 정보통신이라고 하는 5G 통신이 지난 4월에 벌써 우리나라에서는 개통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이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 5G 통신이 개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인공지능과 5G 통신과 로봇이 결합이 된다면은 웬만한 일은 다 처리가 됩니다.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전 세계 인구가 35만 명인데 앞으로 5G가 일반화되면은 전 세계 80억 인구가 스마트폰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를 가리켜서 우리는 초연결 사회라고 합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80억 인구가 연결되는 것이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엄청 발전하기 때문에 초지능 사회라고 또 말을 합니다. 앞으로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직접 업무를 처리하는 게 많아집니다. 지금 저는 여기서 이 문제가 생각을 많은 분들이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과거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미래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미래를 모르면 사회가 신쇄국주의로 갑니다. 미래는 과거를 타파해야 됩니다. 규제를 개혁해야 되고 간섭을 줄여야 되고요. 그래서 미래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 문제는 인성 빈약으로 인한 문제입니다. 사람들의 인성이라는 게 바로 화합하고 좋아하고 하는 것입니다. 인성이 빈약하면 우리가 얼른 생각할 때 갈등이 많아진다.
맞는 말씀입니다. 인간관계도 좋지 못하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더 중요한 문제가 되느냐 하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린 미래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바로 인성을 더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는 기술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그런데 그 기술 하나하나가 기존 기술들이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기술을 탄생시킵니다. 즉 A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과 B라는 기술을 가진 사람이 두 기술을 합해서 C라는 기술을 만들어내는데,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과 사람, 두 사람이 융합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뜻이 맞아야 되는 것이고요. 그러려면 서로 간에 인성이 많아야 상대를 이해하고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위하고 배려하고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 3대 문제, 즉 인구절벽으로 인한 문제, 미래 무지로 인한 문제, 인성 빈약으로 인한 문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초, 중고 학생 600만 명을 전부 일당백으로 만들자, 이렇게 지금 현재 구상하고 나름대로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열심히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교과 공부는 선생님들의 몫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학생들의 교과 공부를 어떻게 높여줄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비교과 활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단체 활동, 창의적 체험 활동, 독서 활동, 이런 활동을 가리켜서 비교과 활동이라고 하는데, 이 비교과 활동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 이것들이 대학교 입학의 수시, 학생부 종합평가에 연결이 됩니다. 이 활동들을 잘하게 된다면 전국의 대학이 수시에서 학종으로 전부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냐? 첫째는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체험활동, 이런 활동들을 학생들이 잘할 수 있도록 사회의 기관, 단체가 설명회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또 어머니들이 교육자원봉사자로서 인솔하고 현장 답사하고, 입학사정관 하는 분들이 봉사활동 차원에서 자기소개서를 진짜로 쓰게 만든다면 우리 학생들의 역량은 하루가 다르게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학교 선생님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학생들의 활동은 더 활성화를 시키자는 것입니다. 즉 비교과 활동에 대해서 현재 학교에서 직접 증명 방식을 해주고 있는데, 이를 간접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일부 교장 선생님과 선생님들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계시는 이야기를 듣고 저도 옳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현재 학생생활기록부라는 생기부에 교과 성적과 비교과 활동이 모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교과 활동은 굉장히 다양하고 연중으로 이루어져야 될 그런 성질인데, 이것들이 생기부에 좁은 공간에 다 포함이 되어다 보니까 학교에서 계획 세운 대로 또는 선생님 직접 지도하에 이런 것만 인정될 수밖에 없고, 그런 내용도 소수만, 자세한 설명보다는 주로 개요 위주로 생활기록부에 기록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것을 교과 성적은 당연히 생활기록부에 자세하게 기록해야 되지만, 비교과 활동은 생활기록부에서는 각 항목별로 권장한 내용만 기재하고, 실적 확인은 필요한 기관과 학생 간의 간접 증명으로 바꿔주는 것이 좋지 않는가. 그래 되면은 선생님들의 부담도 줄고 학생들도 열심히 더 많이 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대학교의 입학사정관님들께서
훨씬 더 책임감을 갖고 검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생활기록부에 전부 적어서 직접 증명을 해주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그 내용이 의심스러워 보여도 의심스럽다고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간접 증명 방식으로 하면은 대학이 직접 검증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열심히 검증할 것입니다. 그런다면은 현재 대필하거나 복사 편집하는 일도 많다고 하는데 이런 일도 상당히 줄어들어서 진짜 자기소개서 쓰기가 일반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방안들이 쉽게 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해결해야 되는 저해 요인이 꽤 있습니다. 첫째는 아직도 우리 학생들의 공부에 대해서 어른들이 인식하는 게 과거식입니다. 지금 학교 현장에서는 제가 살펴보니까 교육 2.0 단계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그런 세대입니다만은 많은 분들이 과거 교육 1.0 주입식 암기식으로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아서 부모님들, 조부모님 이분들부터가 교육 1.0 세대이다 보니 자녀들도 암기와 주입을 잘해서 그래서 교과 성적이 높아져야 된다는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 2.0은 비교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비중이 있습니다. 부모님, 조부모님이 비교과 활동의 중요성을 빨리 인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해결해야 될 저해 요인은요, 인간관계를 만드는 봉사활동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과 기술의 융합이 중요하고 그를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 간의 융합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만드는 핵심이 바로 인간관계고 인간관계를 만드는 게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입니다. 그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은 봉사활동을 통해서 길러져야 되는데 현재 지금 학교에서 봉사활동 시간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그 줄어든 시간마저 교내 봉사로 많이 해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생은 밖에서 많이도 합니다만은 저는 지금 일부 학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 초중고 600만 명 학생을 일당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600만 명의 학생들이 모두가 봉사활동을 진실로 열심히 해서 위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몸에 붙여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역군이 돼야 되는데 기술과 기술의 융합을 막 이뤄내야 하는데 그러지를 못해서 마음이 아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대학 입학시험에서도 봉사활동이라는 말이 직접적으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부모들도 자녀들의 봉사활동이 필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큰 성취 동기가 리더십입니다. 큰 지도자가 되겠다는 학생은 그 지도자가 되겠다는 마음에서 제반 활동을 열심히 하게 됩니다. 교과 공부도 잘하고 비교과 활동도 잘하게 됩니다. 그러나 리더십 훈련을 받는 기회가 없다 보니 또 그런 호연지기를 기르는 기회도 상대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인간관계를 만드는 일이 빈약해져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해야 될 과제로는요, 자기소개서 문제입니다. 자기소개서는 평생 써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퇴직하고 제3의 인생의 자기소개서를 2번 정도 써봤습니다. 이 평생 써야 되는 자기소개서를 지금 상당수 학생들이 대필로 쓰거나 또는 복사 편집해서 쓰고 있는 그런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온 바에 의하면 로스쿨 입학을 여는 학생들이 기존의 로스쿨 선배들이 쓴 자기소개서를 사서 바꿔서 또 쓰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저는 이 자기소개서를 꼭 평가 기준이 아니라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기준으로서 대폭적으로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중학교, 고등학교 학년이 올라갈 때마다 자기소개서를 써서 담임선생에게 제출함으로써
담임 선생님께서는 생기부에 있는 내용과 이 학생이 쓴 자기소개서를 가지고 그 학생을 판단한다면 훨씬 더 심도 있는 맞춤형 지도가 될 것이고, 전국의 모든 대학이 입학 서류에 자기소개서를 넣게 한다면 그 대학을 다니는 기간 동안에도 취직할 때의 자기소개서 준비를 충실히 할 것 아닌가. 그래서 저는 전국의 모든 전문대학까지도 자기소개서를 다 써야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자기소개서를, 저는 진짜를 가지고 쓰는 자기소개서, 이 캠페인이 빨리 정착됐으면 합니다. 네 번째로 해결해야 될 저의 요인은, 우리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은 전부 우리 대한민국 안에 있는 대학만을 고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는 국내 대학만 고집할 게 아니라 다른 나라, 예를 들면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남미, 아시아 이런 지역에 대학을 많이 가면은 인맥이 형성이 되고, 그 인맥을 가지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세계적 시야를 가진 비즈니스가 가능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른 나라 대학으로 가서도 인맥을 기르는 게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80억이 5G 통신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초연결 사회입니다. 이제는 서울에서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세계를 상대로 하는 비즈니스고,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서울에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촉진하는 또 하나의 요인이 바로 블록체인입니다. 블록체인의 특징이 분산화, 분권화입니다. 블록체인과 5G 통신과 인공지능이 결합이 된다면 세계 어느 나라가 동시가 됩니다. 이러니까 외국에 인맥을 갖고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베트남에 있는 우리나라 모 건설회사에 취직하려고 베트남 대학에 유학 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현상이 굉장히 바람직 현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트남 사업을 하는데 베트남 학생들과 인맥을 갖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장점이 됩니다. 이런 장점을 더 확산해서 중앙아시아,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까지 확산한다면 우리 청소년들의 성인이 됐을 때의 무대는 가히 세계적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외국 대학도 적극적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결해야 될 다섯 번째 과제는 바로 학교에서 학생들의 진로 직업 체험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학교는 자율학기제, 자유학년제로 해서 상당히 진로 직업 체험을 강조하고 있고, 인문계 고등학생들도 나름대로 하고 있지만은 이 추진하는 방법이 학교 계획에 의한 방법입니다. 물론 교육 당국과 학교 입장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 진로 직업 체험을 학교 계획으로 하되 연초에 꼭 확정할 게 아니라 연도 중간중간에도 계속 확대되는 진로 직업 체험을 인정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학생들 입장에서는 한 군데 진로 직업 체험하는 것보다는 5군데 진로 직업 체험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또 한 학교에서 일부 학생만 한다는 것보다는 전교생이 많은 체험을 한다면 그만큼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시야는 달라질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 현장에 대한 진로 직업 체험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 4차 산업혁명의 디바이스를 가지고 있는 학교는 진로 직업 체험 현장 기관으로 지정하여 예산도 더 편성하고 해서 인문계 고등학교 학생들과 중학생들 전체에 대한 진로 직업 체험의 현장화를 하고, 우리 사회적으로도 우선 국가기관, 공공기관들은 문호를 대폭 개방하여 학생들이 진로 직업 체험차 방문하겠다고 하면 언제든지 회의실에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자세를 갖춰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의 정책 건의를 한번 드려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초중고등학교의 비교과 활동을 간접 증명 방식으로 전환하여 선생님들의 부담은 줄이면서 학생들의 비교과 활동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육자원봉사자를 초중고등학교에서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막대한 현장을 가는 데 있어서 선생님들만 인솔한다면 선생님들 부담이 너무 큽니다. 교육자원봉사자로서 어머니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어머니 교육자원봉사자들을 체계적으로 선생님이 지휘하셔서 현장 답사도 하고 현장 인솔도 함께 하도록 해주신다면 학교에서는 마음 놓고 학생들 진로 교육 체험을 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교육 현장의 전문가도 아니고 그렇다고 정책 당국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사회인으로서 우리 청소년들을 일당백을 만들어야 한다는 그런 하나의 화두를 가지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지난 25년간 학생들과 어울려서 봉사활동을 기획하고 함께하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깨닫고 느끼고 인지한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학생들을 앞으로도 일당백을 만드는데 더욱더 나설 것을 말씀드리면서